잠시 후 2시에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릴레이 비대위를 끝낼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. 김문수, 안철수, 장동혁, 조경태 네 후보들이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가운데 과연 누가 당권을 쥐게 될지 주목되는데요. 앞서 진행된 당원 투표일부터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진행된 이 국민의힘 책임당원 대상 모바일 및 ARS 최종 투표율은 44.39%로 집계됐습니다. 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하며 이 흥행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과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됐던 지난해보다 4.12%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대선 패배 뒤 이 당원들이 전당대회 관심이 좀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또 이 당권 주자 간 경쟁이 혁신이나 비전이 아닌 윤 어게인 등 이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렀던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. 이 같은 어정쩡한 투표율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. 국민의힘 선관위는요, 당원 선거인단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80%, 또 20% 비중으로 합산을 해서 잠시 후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. 네,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잠시 후 2시부터 이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립니다. 본 개표는 오후 4시 15분쯤 시작이 될 예정인데 먼저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선인부터 발표를 한 뒤에 이 당대표 당선자가 공개가 됩니다. 당대표의 경우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지지율 1, 2위 이 두 명의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되고 24일과 25일 당원 선거인당 투표 및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26일에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게 됩니다. 오늘 발표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요, 이 찬탄 대 반탄 진영이 각각 얼마나 세를 모을지, 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대표 선거의 경우 찬탄 대 반탄의 대결이 재현될지, 그러니까 찬탄에서 1명, 반탄에서 1명이 올라갈지, 아니면 일각의 예상대로 이른바 김앤장, 그러니까 김문수, 장동혁 후보 간의 반탄파 간의 맞대결이 이루어질지 그 여부입니다. 네, 국민의힘의 이번 전대는요, 반탄파 김문수, 장동혁 후보와 찬탄파 안철수, 조경태 후보가 맞붙는 양상으로 양측 모두 두 후보가 표를 나눠 가져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또 당 안팎에서는 이 결선 투표가 성사될 경우 반탄 후보 간의 맞대결로 이어지진 않을지 주목하고 있는데요. 특검 수사와 여당의 내란 정당 공세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맞설 당대표를 원하는 당심이 이 반탄 쪽에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.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, 이른바 당심은요, 확실히 김문수, 장동혁 두 반탄파 후보에게 쏠려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엠브레인 퍼블릭, 또 K-스탯 리서치, 또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193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어본 결과 장동혁 33%, 김문수 30%, 안철수 8%, 조경태 7%로 각각 나타났습니다. 눈에 띄는 건요, 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땐 이 조경태 후보가 20%로 나머지 세 후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. 하지만 이 당대표 선출의 당심이 80%나 반영되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대로 이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올 경우 김문수,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관련해 네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. 4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50%를 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.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결선이 가면 결선의 상대는 누구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? 내부적으로? 현재로서는 장동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? 당을 혁신할 수 있는 힘은 1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당 대표에게 있을 것입니다. 제 선거 혹시 몇 년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 선거의 특징이 항상 여론조사보다 5에서 많게는 10% 더 나옵니다. 아마 저하고 김문수 후보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뭐 종착역에 다다랐지만요. 사실 출발부터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. 초반 전한길 씨의 배신자 소동에 이어서 막판에는 김건희 여사의 옥중 발언들이 논란을 더했는데요.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발언이 당심에 과연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장동혁 후보가 윤 전 대통령 면회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고 또 김건희 여사와도 가깝다고 알려졌다는 점이 이 막판 판세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장 후보가 이 당대표에 당선이 될 경우 또다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회오리에 휩쓸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최근 김 여사 발언 파문을 계기로 중도 온건 성향 당원표가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후보들 역시 김 여사 옥중 발언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김문수 후보는요, 특검이 부부를 다 같이 구속시켜서 온갖 잔혹 행위를 하고 있다,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고요. 반면에 안철수, 조경태 후보는 각각 더 이상 보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, 이런 분들이 대통령 부부였다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. 다만 장동혁 후보는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. 일각에서는요,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온 친한계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최고위원 선거는 물론이고요, 당대표 선거가 결선까지 갈 경우에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,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하면서 이 당초 친한계는요, 이번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기류가 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. 앞서 이 전한기 씨의 배신자 소동에 더해 한때 핵심 친한계였다가 돌아선 이 장동혁 후보가 지난 19일 TV 토론에서 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면 한 전 대표와 전한기 씨 중 누굴 택하겠냐는 질문에 전 씨라고 답하고 이후 조경태 후보와 이 탈당 논쟁까지 벌이자 이 분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. 관련해 친한계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요, 친한계는 상식과 쇄신 쪽으로 힘을 싣고 있다면서 친한계 지지층 내에서도 이 자발적인 캠페인이 있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당대표 경선이 결선으로 가고 또 반탄파인 김문수, 장동혁 후보 간의 맞대결이 정말로 성사가 된다면 친한계는 그럼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이것도 궁금해집니다. 네, 이 당 안팎에서는 친한계가 장 후보보다는, 그러니까 한때 친한계 핵심이었다가 돌아선 이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밀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. 신 전 부총장도 아무래도 이 덜 미운 사람을 찍지 않겠느냐라면서 이 김 후보 쪽으로 좀 더 갈 거다,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출에서도 이 친한계의 표심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요, 데일리안에 친한계는 원내에만 20명가량이 있고 원 외에는 그 계파가 있는 만큼 무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면서 이들이 움직인다면 판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. 잠시 후에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될 전당대회가 열립니다. 송국권 패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지금 막판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? 일단 뭐 각종 뭐 보도나 아니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김문수, 장동혁 김문수 후보, 소위 말하는 반탄파가 좀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. 네. 그런데 과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반을 얻을 것인가? 그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그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만만치 않은 그 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리고 특히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%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. 거기서는 유리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50%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, 장동혁, 김문수 두 사람이 결선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, 네.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두 사람을 앞세우는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거든요. 네.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의 표심하고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한 책임당원의 표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네네. 특히 책임당원들은 지금 국민의힘을 위원장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사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일단 투쟁력이 강한 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렇게 된다면은 예상 밖의 결과가 오늘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지금 야당 입장 또 야당의 시각에서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판세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일단 뭐 그 기본적인 여당입니다. 죄송합니다.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 이 내란 사태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내부가 그래도 좀 조정기를 거쳐서
좀 합리적인 보수로서 재편이 되는 이런 이제 혁신의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환기 씨가 나타나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후보들이 이게 이제 주축이 되게 생겼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협치 대상으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보고 있고요. 사실 그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김앤장,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지금 일강일중을 줄곧 이런 흐름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둘 중에 그 누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신하는 혁신으로 가기에는 어려워서 사실 뭐 이 결선으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좀 다소 시간만 21일에서 26일로 늦춰질 뿐이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.